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 로봇 관련주를 좀 알아볼 텐데, 오늘은 감속기 관련주죠. SPG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SPG를 시작으로 당분간 이제 로봇 감속기를 제조하는 몇 개 종목들을 좀 같이 묶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PG를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뭐 SBB테크나 이렌시스, 그리고 우린 PTS, 해성 에어로보틱스, 과거에는 해성 TPC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 모든 종목들을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로봇 감속기 제조회사들을 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한 뒤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오늘 SPG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G의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의 현재 주가는 27,75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6,154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2,200만 주가 조금 넘고요.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봤더니 52주 최고가는 32,650원, 최저가는 17,990원입니다. 지금 현재 27,750원은 52주 최고 최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반등을 한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주주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일단 이준호, 자, 이분이 20.13%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현재 대표이사로 부임해 있지는 않으세요. 이분은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겸 이제 뭐 회장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SPG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상현, 이은지, 이현지, 자, 이분들은 이준호 이 회장님의 자녀분들입니다. 이 이은지 이분은 SPG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스카라라고 하는 음식물 처리기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현재 대표로 이은지라는 분이 지금 부임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PG의 CEO로서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여영길 대표는 현재 5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준호 이분의 아버님이 성신이라고 하는 또 오래된 모터 회사를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성신이라고 하는 회사도 SPG가 최근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역의 모터 기술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기업 성신도 이제 인수를 해서 그 기술도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모터 시장 내에 있어서 SPG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SPG의 주요 제품군들을 한번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로봇 감속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산업용 기어 헤드, 그리고 AC는 교류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모터를 얘기를 합니다. AC가 있으면 DC도 있겠죠. DC는 직류입니다. 그리고 BLDC는 이 BL이 직류 모터인데 이 BL이 붙어서 브러쉬리스라고 해서 브러쉬가 달려있지 않은 소음이 없겠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직류 모터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계속 보시면 다양한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모터입니다. 모터에서 응용이 된 게 또 감속기이기 때문에 모터, 뭐 기어드 모터, 소형 모터, 직류, 교류, 브러쉬리스 모터,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는 아까 이은지라고 했었던 따님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또 생산을 하는데 이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9% 정도의 지분을 SPG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자회사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총 4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모두 해외 현지 법인인데 미국 법인, 중국 수저우와 칭따오, 그리고 베트남 호찌민의 해외 현지 법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 시작할 때 봤던 동영상 있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SPG가 어느 영역에 모터와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유성 감속기가 여기 들어가죠. 네, 이게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갑니다.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고요. 스텝 모터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협동 로봇이죠. 협동 로봇의 관절 부분에 이렇게 감속기, 정밀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여기 소개가 되고 있죠. 로봇 정밀 감속기 SH.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송할 때 보면 여러분들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산업용 기어드 모터.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산업 현장 그리고 가정용 정수기, 비대 모든 동력 에너지가 필요한 것에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대부분의 모터에
이 SPG의 모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형 모터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점유율, 특별히 AC 기어드 모터 시장에서 국내 57%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국내 시장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밀 감속기도 해외 기업들에게 이렇게 수출을 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모터가 주요 매출이에요. 여기 감속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감속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모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죠. 이 두 대기업의 이 모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라인에도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월풀에도 이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하이얼 같은 이런 대형 가전 업체들에도 모터를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SPG 주담분과 통화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확인하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협동 로봇 업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뭐 뉴로메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협동 로봇에 SPG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감속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SPG를 알아볼 때 로봇 감속기 대장주다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속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속기가 도대체 뭐냐? 뭔가 속도를 감속하는 느낌이 드는 제품인 것 같은데, 뭐를 감속하는 거냐라고 봤더니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여 토크를 증폭시키는 장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인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모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 빠르기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든지 로봇이 움직이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겠죠. 그래서 이 모터의 회전수를 기어를 물려서 회전수를 줄이지만 이 회전력은 높여주는 그런 장치가 감속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아가 달린 자전거를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우리가 고단으로 기어를 변속을 하게 되면 밟는 회전수는 빨라지면서 다리의 힘은 적게 들어가지만 페달을 많이 굴려봐야 언덕을 올라가는 거리는 몇 미터 못 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평지를 갈 때는 기아를 저단으로 낮추게 되면 회전수는 줄어들어서 크게 회전을 하면서 회전 속도는 줄어들지만 토크가 증폭이 되면서 이동하는 거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게 바로 감속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이죠. RB-Y1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만 해도요 여기 들어가는 이 구동부가 2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의 바퀴까지 해서 총 22개의 감속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퀴에는 유성 기어가 들어가고 나머지 20개 부분의 구동부는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 감속기를 다 공급을 했던 거죠. 여기에 지금 SPG의 감속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다양한 부품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원가 비중의 42%라고 나오죠. 자, 이게 로터리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로터리라는 거는 회전하는 액추에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리니어 액추에이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직선 운동에 필요한 액추에이터입니다. 여기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로터리 액추에이터는 우리의 어깨나 팔꿈치 뭐 이런 부분은 회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전이 필요한 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로터리 액추에이터고,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무릎 이런 쪽에 들어가는 직선 운동에 해당되는 구동부, 자, 이걸 리니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70%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센서나 엔코더, 뭐 드라이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 원가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추에이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 중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감속기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이게 감속기죠. 자, 우리가 또 계속 알아볼 텐데요.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보티즈 하이젠 RNM은 액추에이터 및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아봤죠, 앞전에. 자,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SPG뿐만 아니라 SBB테크도 감속기를 생산하고요. 이렌시스도 대표적으로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도어락이죠. 디지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도 단순한 원리지만 비밀번호를 딱 해제를 하면 문이
열리고 또 문이 반대로 잠기잖아요. 그것도 기계의 동력을 활용을 해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렌시스도 일종의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대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또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렌시스가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또 감속기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주로도 또 많은 주가 밸류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린 PTS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엘리베이터용 감속기를 제조하는 해성 에어로보틱스. 자, 이 회사도 감속기 관련주로 우리가 엮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우리나라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버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 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서버모터 딱 하면 생각나시는 기업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하이젠 RNM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유일 서버모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하이젠 RNM이다라고 배웠죠. 이 서버모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화낙, 야스카와 전기, 미쓰비시 전기 딱 봐도 일본 기업이죠. 일본이 5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멘스 등이 16%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본 등의 기업들이 이 서버모터 시장을 다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유일 이 서버모터를 국산화했다라는 이슈로 많은 주가 밸류를 하이젠 RNM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감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가 전체 감속기 시장 73.3%를 점유하고 있고요. 니덱 심포가 11.2%를 가지고 있고 나브테스코도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모든 감속기 시장을 일본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나머지도 중국 리더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파이는 상당히 적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대 핵심 부품 기술 개발 과제에 보면 5개의 핵심 부품을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감속기 서브모터뿐만 아니라 그리퍼, 잡는 거죠. 로봇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퍼와 센서 그리고 제어기 자 이러한 5개 핵심 부품을 이 핵심 부품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중에 1번이 감속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2번이 서버모터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감속기를 이해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RV 타입이라고 해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SPG도 마찬가지로 하모닉 타입을 만들고 RV 타입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모닉 타입은 KSH라고 모델명을 지었고요. 그리고 RV 타입은 KSR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끝에 H가 들어가면 하모닉 타입이고 끝에 R이 들어가면 RV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 먼저 하모닉 타입은 소형 로봇 그리고 고정밀 부품에 들어갑니다. 백래시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백래시라는 거는 이 기어가 돌아갈 때 각각에 맞물려 있는 기어나 뭐 이런 이빨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격이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여러 가지 기계적인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백래시가 없다라는 게 일종의 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모닉 드라이브는 백래시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보면 RV 타입은 고출력 중대형 로봇 큰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래시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모닉 타입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에서 대부분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특허가 만료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들을 카피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에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지금도 비슷한 타입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로봇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하모닉 드라이브의 이 하모닉 타입 감속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RV 타입 쪽으로 보면 나브테스코 역시 일본 기업인데 여기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가 나브테스코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감속기 시장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G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대부분 많은 매출이 37.8%, AC모터, 아까 소형모터 57%의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정밀 감속기는 여기에 포함이 된 거겠죠. 14.6%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정밀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RV 감속기 쪽에서 나오는 매출은 10% 내외, 한 5%대 정도 범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출 실적을 보시면 매출 실적은 뭐 크게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은 그냥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봐서도 2023년 매출과 거의 준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안 좋죠. 흐름을 보시면 자,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올해 1, 2, 3분기를 봐서도 2023년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안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은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 제품들을 팔 수 있는 전방 시장 자체가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봇 시장 쪽이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인데 아직은 그쪽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로봇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 성향이 좀 강하죠.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매출에 좀 반영이 되었을 뿐이지 SPG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뭐 재무 건전성 등을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유보율, 뭐 당좌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뭐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좀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SPG의 현재 차트의 모습인데요. 작년 1월 16일에 37,300원을 찍은 뒤로 계속 빠졌어요. 이게 언제까지 빠졌냐? 1년 내내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1월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였던 SPG였죠. 이렇다 할 상승도 뭐 그다지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서 이 시점에서 소폭 올랐을 뿐 그 뒤로도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까지 17,990원까지 빠져있던 주식이 올해 1월 들어와서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었던 게 이날이죠. 이 날짜들을 보면 이 날짜가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었던 게 8월 22일입니다. 자, 이날이 7월 10일 그리고 이날이 8월 22일. 그러면 이 날짜에 나왔던 뉴스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떤 뉴스가 나왔길래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이렇게 제법 많이 나왔는가. 자, 이 두 날짜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월 1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SPG가 삼성 로봇의 핵심 부품 감속기 공급 소식이 부각이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삼성 로봇의 핵심 부품 감속기 공급.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자, 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SPG의 감속기 공급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여기 나오죠. 아까 봤던 그 레인보우 RB-Y1 자, 그 이동형 양팔 로봇이죠. 거기에 22개의 감속기 모두 SPG가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이게 또 단독 공급이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이 관절에 들어가는 20개 감속기 모두가 다 SH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들어간다. SH가 조금 더 마진율이 좋고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담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좀 좋았냐라고 여쭤보니까 이거는 거의 테스트 공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마진은 없고 기업의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삼성 쪽으로 이게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늘면 늘수록 아무래도 매출에 있어서 좀 플러스 영향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 뉴스는 8월 22일이었죠.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 마찬가지로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동형 양팔 로봇이 아니고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단독 공급이에요. 근데 여기는 감속기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란 정밀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와 모터 그리고 제어기가 결합된 구동부, 그러니까 모듈화된 구동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단독 공급한다. 어디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이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날도 강한 이 주가 상승과 거래량이 나왔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이 거래량들과 주가 상승을 봤을 때 여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게 삼성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콜옵션 지분 행사를 하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있어서 SPG가 최근에 1월 들어와서 강한 상승을 가져갔던 이유죠.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날이죠. 보시면 이때, 자, 1월 2일 이날입니다. 갭으로 떠버렸죠. 자, 이 형광색 선이 200일선인데요. 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한 방에 갭으로 뚫어버리면서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었던 1월의 흐름을 자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서 놀고 있죠. 아래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야말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사명이 바뀌는 게 결정이 나도 아마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삼성이 인수한 시점부터 SPG가 강력하게 그 수혜를 1차적으로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지금 밑으로 이탈할 확률은 상당히 적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가볍게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이 200일선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25,000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이 200일선을 이탈할 일들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면 와, 이만큼 떴는데 내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과거 시점에서 보시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과거 시점은요,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분 인수를 하기 이전인 기대감이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작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8월 22일이었나요? 이때부터 계속 지금 부각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라고 뭐 우리가 많이 부각을 하는 SBB테크도 비슷한 흐름이죠. 하지만 기울기의 폭이 살짝 얘는 좀 밑에 있습니다. 이렌시스까지만 한번 더 볼까요? 이렌시스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폭은 조금은 다르지만 하향 흐름을 가져가다가 삼성 뉴스가 터진 뒤로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 자, 여기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 내에서 특별히 감속기가 부각을 받는 시점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속기 내에서도 SPG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독자적으로 무언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호재가 없어요. 자, 지금 실적을 보시면요, 이게 3분기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최근에 나온 이제 실적이 3분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3분기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줄었어요. 그죠? 976억에서 922억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늘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률은 올라갔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 심지어 흑자가 났을 뿐더러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매출 실적 그리고 자체적인 영업 실적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 주가 어떻게 갔습니까?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SPG의 주가 흐름, 그 추이를 좀 봤을 때 얘는 독자적인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퍼포먼스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오랜 연역을 갖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삼성이 무언가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공급을 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별적인 호재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봤죠?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었던 게 대부분 다 삼성 호재로 올라갔던 거고, 최근에 1월에도 올라갔었던 게 삼성이 레인보우를 인수하면서 올라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SPG가 단독으로 수급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소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요. 성향이 좀 공격적이시고 화끈하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심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감속기 시장에서 봤을 땐 대장주 역할을 함은 분명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SPG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관점들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저도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SPG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좋아요, 구독 버튼 있죠?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서미 나미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감속기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